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하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1번이 지역지구, 2번이 구역이죠. 3번은 기반시설. 자, 그러면 각종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반시설 가운데 중요하고 규모 크고 이런 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한다. 자, 그럼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면 뭐가 되죠? 그걸 도시계획시설이 합니다.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정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다. 근데 문제지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자,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니고,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 사업. 자, 이게 맞는 거고, 기반시설 하면 틀린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이 도시계획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자, 도시계획 사업은 뭐죠?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또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계획사업이랍니다. 이거는 관리계획 3번 때문에 하는, 요거는 국계법을 하는 거고, 이거는 관리계획 4번, 요것도 관리계획 4번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이죠. 이거는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고, 이건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자,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계획사업. 결국 관리계획 3번, 4번은 도시계획 사업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지금부터 할 거고, 이거 두 개는 국계법 끝나고 나면 개발법, 정비법에서 계속 연달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두고, 그 중에서 이거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걸 지금부터 공부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원 만들고, 학교 짓고, 철도 건설하고, 이거 전부 뭐죠? 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그죠? 우리 국토공간에서 각종 공공사업 가운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전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 국계법에 정해진 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다. 그럼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지하철을 건설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GTX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 거다.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자, 미리 예측하면 어떻게 돼요? 몇 년쯤 뒤에 어떻게 될 거다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다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본격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절차 흐름만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시행 절차입니다. 이거는 교재 내용이 아니고 먼저 그죠? 요 제목만 한번 추려보고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하죠? 만약에 지하철을 하나 건설한다, GTX를 건설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도시관리계획 3번을 위반 결정하는 거죠. 그럼 서울시장이 새로 도시관리계획 위반하고 결정해서 그 지하철 이렇게 건설하겠다 계획을 만드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도시계획 시설계획이라 그래요. 즉 관리계획 3번이 바로 도시계획 시설계획인 겁니다. 기반시설 가운데 관리계획 3번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 되죠. 그 관리계획 3번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도시계획 시설계획이라 그래요. 그럼 그 관리계획 3번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업을 한다면 그게 바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관리계획 3번 결정하면 공보에 고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로 국장도 있을 수 있죠. 자, 관리계획 3번 결정하면 그 내용대로 그럼 GTX를 B를 그죠? 인천에서부터 어디까지 쭉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단계별로 자, 그 장기간의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랍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걸 연차별 집행계획 그랬는데 지금은 단계별 집행계획이랍니다. 자, 근데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넣고
3년 이후 시행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넣어요. 이걸 수립하고 공고한다. 이거 누가 수립합니까? 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했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입안자였던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겁니다. 네. 벌써 입안자가 수립하죠. 그죠? 언제까지요? 요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날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수립한다. 3개월 이내.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예를 들어서 뭐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에 의해서 의제될 때는 2년 이내. 그럼 공부 열심히 했는 사람들도 3개월 이내 여기까지만 공부했는데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다른 법에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딱 냈어요. 앞에 다른 법에 의제되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였다 이겁니다. 그때는 3개월이 아니고 2년이죠. 일부러 틀려달라고 하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할 때, 그럼 공부 좀 했는 사람들도 뭐요? 3개월 이내 이거 열심히 봤는데 2년 이내 하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원칙은 3개월 이내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의제될 때는 2년 이내 이렇게 같이 봐두자 이겁니다. 그럼 틀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거냐? 시행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시행자. 서울시장이 관리계획 입안 결정해서 이 계획을 해놨다 하더라도 진짜 공사를 누가 맡아서 할 거냐? 공사 맡아는 자를 시행자를 한다 이겁니다. 누가 시행자죠? 원칙은 관할 시장 군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거 이게 원칙이다. 근데 둘 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 만약에 서울시하고 인천시에 걸쳐가지고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 공사를 새로 한다면 그때는 둘 이상 시군에 걸치면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그럼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하고 협의해서 시행자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시행하고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시행한다. 관할 관계국도 이거 어디서 받는 것 같죠? 우리 저 앞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할 때도 관할 관계국도 그랬죠. 그럼 시행자도 역시 이들이 원칙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이 행정기관이 행정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비효율적이다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 건설업자 등에게 맡긴다 겁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죠? 누가요? 시도지사나 국장이 어떤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근데 이 시행자로 지정받는 자가 공공주체도 있고 민간주체도 있어요. 공공주체는 누구죠? 뭐 주택공사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뭐 이런 기관이 있겠죠, 그죠? 그들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민간주체는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민간주체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공공주체가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있다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시행자 그러면 관할, 관계, 국도, 지정.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주자 겁니다. 그 순서는 관할, 이들이 제일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거 이들이 가장 많이 하죠. 우리 지하철 건설하면 대부분 민간 건설업자가 하지, 그죠?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 맡겨서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시행자 누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공사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공사 계획을 뭐라 그래요? 실시계획. 자, 우리 국회법에 도시계획 사업이 3가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계획을 실시계획이랍니다. 근데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공사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랍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실시계획 작성합니다.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하죠. 그리고 인가 신청해서 국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럼 아까는 시행자 지정된 거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시행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을 자, 고시, 관보 공부에 고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국장 시도지사로가 인가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공적사업이죠. 자, 현대건설이 민영아파트 짓는 거하고 현대건설이 시행자 지정받아 도시계획 시설사업 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민영아파트 짓는데
필요한 토지를 협의 매수 안 된다고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응? 현대건설이 자기들 돈 벌려고 아파트 짓는데 그 땅 매입하는데 협의 매수 안 된다고 강제 수용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현대건설이 시행자 지정받아서 지하철 건설하는데 거기 필요한 토지 협의 매수 안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공적 사업이냐 민간 사업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공적 사업이니까 토지 수용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공적 사업의 시행자 보호조치 또는 특권을 몇 개 준다. 그 특권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수용입니다. 이거 좀 이따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어떤 장소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장소로 정해졌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 예정지로 정해졌다면 도시관리계획상, 그럼 개인 사유지가 있다면 협의 매수 안 되면 강제 수용까지 하죠. 근데 그 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다 이겁니다. 응? 근데 그 국가기관에서 이 국공유지를 이 도시관리계획하고 관계없는 목적으로, 도로하고 관계없는 목적으로 민간 건설업자에게 택지로 매각한다?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개인 사유지를 강제 수용까지 하면서 국공유지를 관계없는 목적으로 매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반해서 매각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무효로 한다 대신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 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중요합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공사 끝납니다. 그럼 시행자가 공사 완료 보고를 해요. 즉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한다. 자, 종전에 인가받은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준공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법적으로 공사 완료됐다고 공고를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 하게 되면 이 구역 안에서 종전에 도로가 이쪽으로 여기 있었는데 새로 이쪽으로 도로가 나면 이 도로는 폐지되죠. 이게 새로 도로가 되죠. 그러면 새로 건설된 공공시설은 누구에게 넘겨주고 종전에 공공시설 있는 땅 지금은 폐지됐는데 이 땅은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이걸 공공시설 기속이라 그래요. 자, 요거는 국회법 마지막에 가면 개발령 허가에 가면 공공시설 기속 관계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설명 안 하고 개발령 허가에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자, 전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좀 길은 것 같지만요. 요 절차대로 모든 공공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하나씩 앞에 처음부터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돼 있다. 즉 관리계획자, 지하철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3번을 위반하고 결정한다 돼 있다 이겁니다. 그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는 절차 쭉 보셨죠, 그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돼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고속도로 건설한다면 여러 개 공고로 나누죠. 1공고, 2공고, 3공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그 시행자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시행자가 각각 실시계획 작성서 인가를 따로따로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사를 장기간에 걸치는데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계획을 말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합니다. 누가 수립하죠? 위반자가 수립한다. 자, 우리 교재 95쪽을 펴보세요. 94쪽에 잠깐 보세요. 94쪽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밑줄 쫙 그어보세요. 도시계획 시설을 밑에다가 기반시설을 X. 자, 그리고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의 일종,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도시계획 사업은 아래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1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 여기다가 네모를 딱 치세요. 그거 외에 두 가지 더 있죠. 도시개발 사업, 또 정비 사업 두 개 줄 쳐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95쪽.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의는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마시고. 자, 2번 가봅시다. 수립권자. 누가 수립하죠? 입안자가, 관리계획 입안자가 수립한다. 그럼 옆에다가, 원칙적 수립자 옆에다가, 맨 끝에다가 입안자가 수립. 이렇게 써봐요. 입안자가 수립. 즉, 도시관리계획 입안했던 자가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한다. 예, 거기서 뭐 첫째 줄에 보면 시장군수의 줄 쳐보시고, 시장군수 했는데, 저 밑에 2번에 예외 가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제 묶어서 보면 결국 입안자가 수립한다. 이 말인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읽으시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럼 저 위에 거는 시장군수가 입안했다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했다면 국장,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 입안자가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자, 1번의 첫째 줄 맨 끝에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수립. 근데 다음 줄에 보세요. 자,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에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걸 시험에 냈더라고요. 그럼 요거 3년 전에 시험 나올 때는 공법이 워낙 공부할 게 많으니까 다만 하고 이렇게 단서 붙였는 거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갔다 겁니다. 근데 그거 일부러 틀려달라고 2년 이내 이걸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공부하는 김에 원칙은 3개월 이내지만 의제되는 경우는 2년 이내 이렇게 두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줄에 보세요.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포함 줄자 보세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하려면 뭐 어떤 거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GTX 건설하면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거 들어가야 된다. 또 보상 계획. 그럼 토지 같은 거 매입하면 보상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포함에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그거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2번에 가면 예외적 수립자가 누구라고요? 국장, 도지사. 결국 입안자가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3번 가보세요. 수립 절차. 자, 수립 절차 가기 전에 요거 잠깐 보세요. 복습하는 겸. 누가 수립한다고요? 입안자가 수립한다. 어디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관리계획 1번, 2번 같은 거는 지역지구 구역은 행위자만 하는 거죠. 사업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집행계획 필요 없죠. 근데 관리계획 3번은요. 도로 건설한다, 지하철 건설한다면 직접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거 만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3개월 이내. 근데 이렇게 의제되는 경우는 얼마 이내? 2년 이내.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포함한다. 그죠?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포함한다 이겁니다. 근데 34회 시험 때 3년 전에 그죠?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럼 의제되는 경우는 이게 아니고 이거죠. 그죠? 다른 법에서 의제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3개월 이내 이렇게 냈어. 3개월 이내 원칙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3개월 이내가 맞아요. 그죠? 이런 말이 없으면 이거 원칙대로 3개월 이내 맞죠? 그죠? 근데 의제되는 건 밑에 걸 물었잖아요. 그때는 3개월이 아니고 2년 이내거든요. 여기 3개월이 아니고 2년 이내겠죠. 그죠? 네. 이런 식의 문제가 34회 나왔던 문제다. 다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에는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 굳이 또 다시 낼 정도는 아닌데 우리 모의고사에는 한번 나왔던 거니까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또 문제를 낼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 이번에 요거 하는 김에 요거 먼저 보고 교재 볼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1년, 2년, 3년, 즉 3년 이내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 3년 이후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 근데 34회 시험에는 5년 이내 사업은 1단계. 틀렸죠? 5년 이내 아니고 3년 이내. 맞잖아요. 3년 이내가 1단계라고 했죠. 그죠? 근데 5년 이내가 1단계 이러면 안 되죠.
5년이 아니고 3년 이내. 3년 이내가 1단계, 3년 이후가 2단계. 이 자리에 뭐 5년 이내 1단계, 2년 이내 1단계는 다 틀리죠, 그죠? 3년 이내죠. 예. 자, 수립 절차는 도시관리계획은 수립할 때 뭐 주민의견 정치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많죠. 지방의회 의견 정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많잖아요. 근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내용대로 집행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이미 주민의견 정치 공부하고 열람하고 의견서 받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그 내용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 이거는 행정청 내부 계획입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의견 정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뭐 한다? 관계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러면 행정기관끼리 필요하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돼요. 그럼 서울시장이 사업할 것 같으면 그 돈 어떻게 만들려면 서울시 서울시의회 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립되고 나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가 없다? 주민의견 청취는 없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국회법 가면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주민의견 청취 하는 거 안 하는 거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도시관리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같은 거는 전부 주민의견 청취하죠. 광역계획, 기본계획은 공청회 해가지고 주민의견 드는 거고, 관리계획은 공고열람에서 의견서 받아 주민의견 청취하는 거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행정청 내부 계획에 불과하니까 주민의견 청취는 없다는 거. 요거 안 외워도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의견 청취는 없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자, 다 됐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여기다 합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95쪽 맨 밑에 수립 절차는 협의. 거기 둘째 줄에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또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지방의회 의견 청취죠. 그리고 맨 밑에 줄 끝에 공고. 세 개죠.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공고하고. 그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밑에다가 주민의견 청취 X 이렇게 두세요. 지방의회 의견 밑에다가 주민의견 청취 X. 자, 96쪽. 셋째 줄. 1단계 집행계획,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 3년 이내 시행사업은 1단계. 3년 후 시행사업은 2단계. 그 3년 이내 밑에다가 5년 이내 X. 5년 이내라고 문제 나왔다 이거죠? 3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가면 매년 2단계 계획, 이거 그냥 듣기만 들어봐요. 매년 2단계 계획을 검토해서 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건 처음에 수립할 때는 3년 이후에 한다고, 5년 때 가서 한다고 정해놨는데, 매년 검토하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사정 변경으로. 그러면 다시 1단계로 옮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다에만 동그라미 딱 쳐두세요. 자, 그리고 4번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나오는데, 이거요. 여기 96쪽부터 넘겨보세요. 97쪽 맨 위에까지. 이 부분은 아직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여기 공원 예정지로 정해졌어요. 그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날부터는 더 이상 그 도시계획 시설과 관계없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혹시 누가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더라도 시장 군수는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 자, 그렇죠? 공원 예정지로, 학교 예정지로, 도로 예정지로 돼 있으면 그 관리계획 결정한 날부터 더 이상 여기는 뭐 건축허가 내줘서는 안 된다. 공원하고 관계없는 거는 허가 내줘서는 안 된다. 도로하고 관계없는 거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보세요. 공원 예정지라는 거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하네. 그럼 내가 좀 임시로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지어서 좀 쓰면 안 될까?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 없는 공작물 같은 거 좀,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좀 해가지고 농사 좀 지으면 안 될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2년 되도록 사업 없으면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이런 거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시장 구수는 시장 없으면 당분간 허가 줄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하겠다는 거 설치 안 하고 있으니까 MC로 좀 쓰자. 내 땅을, 그죠? 그 대신에 너무 큰 거 하면 안 돼요. 너무 일반 새로운 주택 신축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 들어오기 전까지 3개월 전까지는 원상 회복해야 한다. 설계하고 원상 회복하는데 보상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2년 지나도록인데 10년 지나도록 사업 없으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시장 구역에 내 땅 사가시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하는 거는 2년이고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아직 생략하고. 근데 10년 지나도록 사업 없으면 장기간 미지평 부지 매수 청구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건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진도 갈 때, 요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다음 진도 갈 때 한번 가볍게 훑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더 이상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97쪽 가봐요. 3절에 시행자. 자, 우리 공법에 각 법마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국제법의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주인공을 뭐라 한다? 시행자. 시행자입니다. 시행사가 아니고요. 자, 우리 보통 뭐 사적으로 말할 때 시행사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공법에는 자가 아니고 사입니다. 사가 아니고 자입니다. 시행자. 누가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원칙은? 관할 시장 군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원주시에 도로 건설한다면 시행자는 원칙은 누구? 원주시장. 양평군에 공원 만든다면 원칙은 시행자가 누구? 양평군수. 관할 시장 군수가 원칙입니다. 근데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시행할 때는 자, 만약에 양평군하고 남양주시하고 걸쳐가지고 도로를 건설한다. 둘 이상 시군에 걸치죠. 이때 누가 시행자 된다? 하나면 관할이지만 둘 이상은 관계죠. 둘 이상일 때는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한다. 협의해가지고 누가 시행할지 정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불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성립된다는 거는 어쨌든 시행자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남양주 시장이 시행하기로 한다 하든지 아니면 둘이 공동 시행하기로 한다든지 협의가 성립된 거죠. 자, 불성립은요? 다시 같은 도, 둘 이상도. 자, 남양주시, 구리시는 같은 도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도지사가 시행한다가 아니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도지사가 남양주 시장이 시행하시오. 이렇게 정해줍니다. 둘 이상 도일 때는요. 자, 양평군하고 원주시에 걸쳐가지고 시행하는데 관계시장군수 협의인데 협의가 불성립했어요. 둘 이상 도죠. 도가 다르죠. 이때는 자, 이쪽은 경기도고 이쪽은 강원도잖아요. 그죠? 도가 다르죠. 이때 누가?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같은 도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 도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시행. 자, 철도를 건설한다. 국가계획 관련된다. 누가 시행하죠? 국장이 시행합니다. 광역계획 관련되면 누가? 도지사가 시행한다. 그럼 이렇게 많이 적힌 거, 우리 사실 교재에는 보면 더 많죠, 그죠, 내용이. 근데 이렇게 줄였는데, 이걸 다시 6자로 줄이면, 관할, 관계, 국도. 시행자 그러면 관할, 관계, 국도 하면 다 끝나죠. 글자 6자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입안자에도 관할, 관계, 국도가 있었는데, 시행자도 똑같네. 근데 시행자는 여기다 두 자 더 있죠. 두 자. 뭐요? 지정. 지정 시행자. 그러면 법 순서로는 이들이 먼저지만 실제로 이런 행정청이 직접 공사를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시행자가 나온다. 그럼 좀 전에 보셨던 그 행정청,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시행하는 자. 그 지정받아 시행하는 자가 민간주체도 있고 공공주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민간주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이런 민간주체가 이들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럼 현대건설이 만약에 여기 공원을 만든다.
그럼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즉, 면 3분의 2 소유하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협의매수해서 소유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았는 토지 소유자 수 2분의 1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긴 문장을 줄이는 방법은 뭐다? 면 3분의 2 소유하고 수 2분의 1 동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동의와가 아니고 소유하고죠, 그죠? 면 3분의 2 소유하고 수 2분의 1 동의. 이렇게 읽으세요. 이거 힘들겠죠? 자, 근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마디로 뭐죠? 공공주체죠. 그럼 공공주체가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동의 얻지 않아도 된다.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 3분의 2 소유하고 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한다. 맞다, 틀린다? 틀리죠. 그때 동의 요건 맞나 틀렸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예 공공주체는 동의 얻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얼마 동의, 그러면 이 동의 요건이 맞나 틀렸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 4번 나왔어요. 이거는 민간주체 시험 동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제위원들이 문제 낼 때 여러분 보고 암기력을 묻는 게 아니고 본질을 알아라 이거죠. 공공주체는 동의 필요 없다는 거. 근데 동의 요건 이거 물으면 틀린다는 거, 그죠? 오히려 머리 아픈 민간주체 동의 요건 이거는 시험에 안 내고 한 번도 안 내고 공공주체 동의 필요 없는데 동의 받아야 한다 이거 틀렸다는 거 4번 냈다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세요. 33회 문제입니다. 토지주택공사죠. 공공주체죠.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동의 얻어야 한다. 틀렸죠. 동의 안 얻어도 되죠. 그죠? 여기서 벌써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 시험 치고 나온 사람 보고 이거 어떻게 했냐니까 틀렸다고 대답했다. 답은 맞았죠. 그죠? 왜 틀렸냐고 물으니까 수 3분의 2 동의 아닌데 면 3분의 2 소유하고 수 2분의 1 동의인데 수 3분의 2 이게 틀렸다 그러고 있어요. 뭐 결국은 틀렸는 거 알았으니까 답은 맞춘 거 좋은데 예?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본 시험에는 그렇게 맞춰도 되지만 모의고사 시험에는 그렇게 맞췄다고 기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 틀린지 알아야 되죠. 공공주체는 동의 필요 없다다. 그래서 틀렸다. 이건 볼 필요도 없다. 아셨죠? 동의 필요 없는데 동의 얻어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 어쨌든 이런 걸 시험에 많이 낸다.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교재 한번 보죠. 97쪽 행정청이 시행자에 보세요. 특광시장부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핵심 단어가 뭐죠? 관할 동그라미. 둘째 줄 관할. 거기서 바로 위에 줄적으로 화살표에서 시장 또는 군수, 그거 줄자 긋고 그쪽으로 화살표했어요. 관할 시장 군수죠. 관할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2번 둘 이상 시군. 자, 2번에 둘째 줄, 둘 이상 줄 치고 오른쪽에 시 또는 군에 줄 쳐보세요. 다음 줄에 걸쳐 시행.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하죠. 그럼 둘 이상 시군에 걸치면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관계죠, 관계. 그러면 그 바로 서로 협의하여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봐요. 협의하여 바로 위에다가 관계 시장 군수가 이 말을 적어봐요. 관계 시장 군수가 다음 줄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밑줄 쫙 끄세요. 이때 협의가 성립된 거죠, 그죠? 협의 밑에 갈로해서 성립이라고 쓰세요. 협의가 성립된 거다. 근데 오른쪽에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갈로.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같은 도일 때는 누가?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 도지사가 시행한다가 아니고 시행자 지정한다죠. 둘 이상 시도 갈로. 그럼 둘 이상 시도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 자, 다음 줄. 국가계획 관련, 이때 누구? 앞에 국장의 국 동그라미. 그 다음 98쪽 둘째 줄 광역계획 관련, 이때 누구? 바로 앞에 도지사 도 동그라미.
그럼 지금까지 관할, 관계, 국도 이렇게 연결됐죠. 자, 이번엔 비행정청의 시행자인데 지정을 요한다 할 때 지정에 동그라미 쳐봐요. 지금부터 지정 시행자입니다. 여러분, 주택공사는 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은 아니죠. 공공주체는 맞지만 행정청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다죠 비행정청인 겁니다. 그러면 지정 시행자입니다.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